예, 지난번에 한번 저게 제가 물 빌어주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물을 줄 때 제가 비료를 희석해서 이렇게 물 주는 방법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비배 관리 하는 방법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참고로 뿌리 활동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생물도 섞었고요. 그리고 비료도 섞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업장에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옆에 생강에도 이렇게 물비료를 줬습니다. 생강에도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비배 관리하는 방법, 요 시기 10월 초 비배 관리하는 방법, 요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제가 관리하는 텃밭 이야기, 참고로 양은 많지 않습니다. 대농가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비료를 주실 때는 뭐 어떤 거라도 관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거. 중요한 것은 수용성이냐 아니냐, 즉 구용성이냐 수용성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물에 잘 녹는 수용성률은 주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쓰는 것은 유니칼맥스라고, 요거 가야에서 나온 거 농협에 팝니다. 농협에 파는데 물론 취급하는 데도 있겠죠. 요즘 뭐 유니칼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NK 질소하고 가리 플러스 칼슘 제품이 이제 흔히 아는 유니칼슘, 요건 유니칼맥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비슷한 겁니다. 요것을 제가 어떻게 한다? 첨백, 저는 비료 욕심은 절대 안 합니다. 물론 간주할 때는 한 500배 해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뭐 어차피 물 오늘 못 주면 내일 조금 더 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덜 폈으니까 조금 더 펴자. 이렇게 하면 10g 정도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서 물에 녹이고, 요거 물에 녹이고, 녹는데 한 2-3분 걸리는데 이렇게 녹이고, 저어주면 더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손에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요건 그냥 붓게요. 요거 뭔가 하면 뿌리생 골드라고, 요거 유기산 제제 미생물입니다. 우유, 즉 요구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겁니다. 역시나 농협에 팝니다. 농협에 개통되어 있는 거고요. 요걸 같이 이렇게 희석해 가지고 이양 주는 거, 앙 속에 미생물도 좀 공급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희석을 한다. 요건 조금 전에 미리 제가 희석해 놓은 겁니다. 요 희석해 놓은 것을 이렇게 조리, 요거 10리터거든요. 물조리. 요 10리터에 물을 받아서, 이거 한 손에 휴대폰이 있고 왼손 쓰니까 불편하네요. 이렇게 받아서 조금 전에 희석한 요 물비료를 집어넣으면, 저게 아까 제가 10g 넣었다 했으니까요, 10리터에 10g이면 1100입니다. 1100. 1100을 하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연민시비 할 때도 보통 뭐 1100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에 이렇게 물주기를 하면 되고요. 요건 참고로 지금 한 3.5m 곱하기 90입니다. 그러면 불과 몇 평 안 되거든요. 이거 다 해봐도 2평 되겠나? 2평 조금 더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에 제가 30리터를 제가 이렇게 물을 줄 겁니다. 이렇게 주면 최소한 한 4-5일은 요즘 날씨가 비가 안 와도 이렇게 버텨줍니다. 버텨주고, 이렇게 이제 물주기를 하실 때 뭐를 중요시 봐야 되는가 하면, 잎의 색깔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부터 지금 무가 진행이 되는데요. 요쪽에 제가 예전에 NK 비료를 배추 때문에 살짝 했기 때문에 희한하게 보면 요쪽 가쪽에 두 포기는 색깔이 진합니다. 이렇게 파랗고요. 그냥 봐도 벌써 엽색이 구분되죠. 파란색, 조금 연두색, 즉 비료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료분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는 밀식을 했기 때문에 웃거름을 못하고 뿌리 사이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물비료로 대신하는 겁니다. 잎이 약하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엽록소의 구성원소가 질소 그리고 마그네슘이거든요. 즉 비료분이 결국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소질을 같이 공급해주고, 또
필요시 그 마그네슘, 칼슘, 붕소, 아연 이런 것은 연면시해 주시면 뿌리의 생육이 지금부터 급격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온도가 아침에 최저 8도에서 10도, 그리고 낮 온도가 더워도 21도에서 23도, 즉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무나 배추는 지금부터 급격하게 비대가 이루어지고 지금부터 급격하게 배추는 결구가 진행되거든요. 결구라 하는 것은 이제 잎이 모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아진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요 시기에 비배 관리는 진짜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하루가 다르게 무 뿌리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요 벽돌을 여기 보도블럭입니다. 조금 큰 벽돌이죠. 요걸 옆에 놔두면 표시가 나겠다. 이렇게 보면 크기가 보이죠. 이렇게 비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 주변에 있는 복토했던 흙도 이렇게 그 지진 나듯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벌어집니다. 왜? 무가 점점 커지니까 흙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참고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 시기에 또 갈려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조량을 최대한 많이 받아 가지고 생성되는 탄소 동화 물질이 뿌리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 이게 멀칭 재배가 좋을까 노지 재배가 좋을까,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을 무, 이제 노지 재배는 그 풀을 뽑는 그런 수고가 있지만은 가을에는 아시다시피 풀이 나더라도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풀은 안 난다. 이렇게 짜잔하게 이런 풀도 조금 납니다. 나도 이게 이 풀이에 무는 원캉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짜잔한 풀 조금 나더라도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무가 천근성이잖아요. 뿌리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를 뽑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상부, 지하부가 반반씩 들어가 있어요. 밑에 조금만 들어갔는데 얘가 어떻게 뭐 그렇게 잘 자라지 싶을 정도로 거의 천근성입니다. 즉 천근성이라는 이야기는 뿌리가 산소 요구도가 많다. 그러니까 두둑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두둑을 만들 때 수평으로 만들지 말고 가운데를 조금 높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높게. 그리고 보통 이제 무는 비닐 멀칭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두 줄을 많이 심잖아요. 한 줄 하면 수량이 적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요게 네 줄로 심은 겁니다. 지그재그 해가지고 간격을 15cm, 즉 엄지와 인지 간격으로 제가 심었거든요. 이렇게 엄지 인지 간격으로 심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텃밭 개념이고 판매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지 인지 간격으로, 자 한번 이거 한 개 떼자. 이렇게 엄지 인지 간격으로 심었거든요.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햇빛을 많이 받게 하고 또 물 빠짐이 안 되면 망합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가운데 쪽이 이렇게 살짝 웅둥해지듯이 물이 고인다. 그만 결국은 그 가운데는 생육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생강도 제가 두 줄로 심으라 한 이유가 그런 이야기고요. 중간에 물이 고이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늘 두둑을 만들 때는 50대 중년 나이가 되면 아랫배가 살짝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배가 살짝 나오도록 만드는 거 참 중요하다. 왜? 뿌리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즉 이렇게 물을 주더라도 토양에서 물은 토양 함수량은 좋지만은 물 빠짐이 돼 가지고 공기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공기청이 좋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미생물입니다. 이 토양 미생물이 많은 땅에서 감자나 고구마나 아니면 저런 생강이나 이제 저런 것을 캐보면요, 차이점이 뭐냐, 토양 미생물이 많은 땅에서 감자나 이런 걸 캐면 물론 비가 금방 오고 나서 캐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흙을 털어내는 수고가 덜합니다. 왜? 뿌리 주변에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그 공간이 생겨 가지고 뽑아보면 의외로 뿌리에 흙이 덜 묻습니다. 그것은 미생물, 즉 땅을 그만큼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비료를 넣으면서도 미생물을 조금 넣는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뿌리생 골드를 설명드렸는데 다른 미생물 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한 이유가 결국은 토양에
우리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늘 벌써 수만 년 전부터 이거 활동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흙을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 그거가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금년도 보통 배추나 이런 것도 허실이 많잖아요. 아주 전문 농들은 몰라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허실이 없습니다. 잠깐 요 보여드리면 쭉 가면서 배추나 무가 허실 없이 이제 오늘 10월 7일 제가 결구가 10월 7일부터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결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실이 없어야 돼요. 허실이 없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두둑을 높게 고른 깊게, 즉 물 빠짐을 좋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미숙TV, 특히 유박 같은 거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미리미리 해가지고 미생물과 같이 공생하면서 빨리 이게 분해돼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다. 무도 잘 키우려면 제가 이렇게 좁게 심었어도 저는 계산하기를 700g에서 1kg를 계산합니다. 근데 금년도 이 정도 생육이면 고르게, 모르게 몰라도 한 1kg 내외 규모의 규격의 무가 나올 겁니다. 자가소비용은 부부간에 둘이 먹기 때문에 너무 큰 거 썰어놓으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kg 내외, 그리고 겨울에 저장하기도 좋은 게 1kg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밀식을 했다. 또 텃밭농의 묘미는 좁게 심어서 자꾸 솎아먹는 재미거든요. 솎아먹는 재미인데 처음부터 띄엄띄엄 심어 놔놓으면 솎아먹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솎아먹어가면서 이렇게 밀식을 했지만은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하이업 항아리 현상에는 가끔 제가 이렇게 여기도 한 게 보이네요. 떼냅니다. 왜? 얘들은 벌써 지 역할을 다 했는 거다. 즉 얘네들은 그 소모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 스스로 이렇게 탄리층이 생기면서 이제 잎이 노랗게 되는 거거든요. 즉 그늘진 곳에서는 햇빛을 못 보니까, 즉 광합성 작용을 못 하니까 결국은 소모적인 한 생성밖에 못 합니다. 잎이 겹치거나 이런데 이런 거 한두 개씩은 따줘도 됩니다. 너무 많이 따지 말고요. 그 한두 개씩 따줘도 금방 배추나 무는 쏙잎이 나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젊고 싱싱한 잎들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에 텃밭 하시는 분들, 물론 대농들은 갈 필요가 없어요. 대농들은 25cm 이상으로 간격을 둬가지고 1.3kg 이상의 큰 무를 뽑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살 필요가 없고, 이렇게 텃밭 하시는 분들은 밭에 나와서 바닥에 그늘진 부분에 그 황화협, 그 하이업 항화 현상이 가지고 흔히 영립이라 그러죠. 예, 영립, 그 삶을 다한 그런 잎들이 이렇게 항화가 되는구나, 땅에 붙었구나, 이렇게 흙이 묻었잖아요. 붙었구나. 이런 잎들은 이렇게 한두 개씩 따주면 계속 건강한 잎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잎을 따줄 때 요거 중요합니다. 비가 온다든지 비 소식이 있다 이럴 때는 따지 마십시오. 제가 쌈채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쌈채소도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따면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잎따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렇다고 많이 따지면 안 되고요. 예, 하이업 정도, 그 항아됐는 거, 아니면 진짜 그늘해져 가지고 얘는 햇빛을 못 본다, 진짜 소모적인 역할만 한다, 이런 것만 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추 약 치실 때 한두 번 그냥 잎에 병해충 방지만 해주시면 배추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골이나 두 골 심은 사람들은 포기 간격을 많이 두신 분들은 이렇게 포기 사이에 비를 좀 찔러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 시기에는 벌써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시면 도리어 장애를 받으니까, 아니면 이런 노지 같은 경우는 그 물기가 없을 때 그냥 흩어 뿌려 주시고 틀어 주시도 관계 없습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뿌려 주시면 안 된다. 즉 과욕하시면, 욕심이 많으면 부족하면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 시기에 지금 현재 10월 7일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비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요 시기에 제가 물비료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물에 1000배액으로, 나는 좀 많이 하고 싶다, 약하다, 그러면 500배액까지 괜찮습니다. 물조리 10리터 같으면 20g, 그러면 500배액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 주는 방법은 뭐 큰 통에서 호수로 주셔도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잎이 점점 시들고, 또 그리고 참 진해지고요. 그리고 금방 물을 줘도 자꾸 잎들이 약해집니다. 왜? 여기서 생성되는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뿌리로 갑니다. 특히 질소, 마그네슘,
가리 이런 분들은 요런 그 비료분은 그 수체 몸에서도 이동이 잘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잘 보시고, 특히 요 잎과 잎, 요걸 잎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중력 부위하고 요 잎맥이 있죠. 요 잎맥이 우리가 흔히 아는 물간부, 체간부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로 이제 수분이나 이런 게 올라가고, 또 여기에 생성되는 각종 동화물질이 타고 내려가고, 이게 통도 조직이거든요. 요 통도 조직, 즉 잎맥과 잎맥 사이가 좀 나는 황화된다, 잠깐만 누리게 보인다, 그거는 마그네슘 결핍이고요. 참고로 이렇게 잎이 전체적으로 진하지 않고 조금 연두색으로 보인다, 그것은 질소 결핍입니다. 질소, 즉 흔히 질소는 어디에 많으냐? 요소. 예, 요소에 많고 복합에도 질소가 있죠.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를 그 물비를 해주시든지 연면십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살짝 뿌려주시든지, 그거는 이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 관리하는 방법 10월 초에 특히 한참 비대가 진행되는 요 시기에 관리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에 배추 근처에는 제가 그 물비료도 했었고 앵키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영양력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히 두 포기는 좀 진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진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죠. 요 포기와 이렇게 보면 되겠죠. 표시가 나죠. 영상으로 표시 나나? 예, 왼쪽은 진하고 오른쪽은 좀 약간 약하잖아요. 여기에 비료가 가고 안 가고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물비료 살짝 해주시면 또 비대에 도움이 됩니다. 예,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짧게 한다는 게 또 이렇게 길게 했네요. 혹시 영상이 너무 길면 재생 속도를 좀 땡기시면 됩니다. 재생 속도 해가지고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좋은 날 되십시오.